반갑습니다. 치즈뮤직의 김강사고요. 오늘은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일 정도 해서 온기가 나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딱 상병 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대 내에서 실세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 짬이 됐을 때 이 임영웅님의 온기가 나왔고, 많은 분들께서 제가 휴가도 어떻게 보면 좀 자주 나왔잖아요. 그래서 콜센터나 뭐 리뷰 방송 할 때마다 불러주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노래를 듣고 연습을 해봤지만 너무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훈련소 때 목이 너무나 많이 상했었고, 살면서 그렇게 상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지경으로 훈련소를 수료해서 자대 배치받고 한 2달 정도는 그 노래도 막 좀 낮은 노래 위주로, 그것도 다 잘 못 부르고, 우리 행사 때도 조금 좀 파트를 낮춰서 제가 나오는 파트를 좀 피해서 행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상태가 이제 1년이 지나도 좀 회복이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한테 조금의 절망감을 안겨줬던 그 곡이 바로 온기입니다. 임영웅님의 노래 중에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메인 멜로디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그 높지 않아서 저한테는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결국엔 저도 이러한 애매한 구간에 좀 발성적인 자유를 얻고 싶어서 남자 기준 2옥타브 파샵 정도에서 좀 자유로운 발성과 멜로디와 발음을 원했지만, 그게 참 어려워서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연습을 했고, 그 롤모델이 되어줬던 사람이 영웅이 형인데, 제가 군대에서 어쨌든 뭐 피치 못하게 조교해보겠다고 소리 빽빽 지르다가 목이 다 나갔었고, 그 여파가 지금도 있어요. 실제로 이비인후과 가보니까 성대결절이 있고요, 왼쪽 아래에.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노래를 연습하다 보니, 맞아, 내가 결국에 하고 싶었던 건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발성과 그런 가창이었지 라는 걸 느꼈던 그 곡이 바로 온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상병 5호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민간인 6호봉이 돼서 다시 보는 온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곡들이죠. 아무도 모를 거야. 말한 적 없을 테 아이처럼 울고 싶은 옛날 생각. 어른이란 말. 옛날은 아닌가? 그댈 힘들게 하죠. 외롭게 힘겨운 걸음으로 온 길을 걸었는데 싶은 곳은 사실 여기도 어려웠어요. 그때 저한테는. 고 깊은 곳에 려앉은 그대 난 떠나지 않게. 옛날은 아니에요. 네, 뭐 옛날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저한테는 한 번에 그 벽을 두고 있는 시간이 이제 다른 차원이에요. 군대와 지금의 저는. 근데 이제 이 곡을 이번 휴가 때는 콜센터에서 한번 불러봐야지라고 그 어두운 군악대 합주실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 자신한테 좀 많이 내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고 좀 무서웠어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까봐. 지금 저희가 들은 건 벌스죠. 사실 이런 부분을 잘 부르는 게 저의 강점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네이버로 곡들에서도 제가 벌스를 좀 부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좀 호소력이 있다라는 평을 들었었고, 근데 보면은 어둡고 깊은 곳에 요런 데 있잖아요. 이미 걸려요. 어둡고 깊은 곳에 편하게 나야 되는데, 그때는 어둡고 깊은, 자, 이 소리가 발성적으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 세상에 있는 노래들을 들으실 때, 또 누군가의 노래를 들으실 때 찾아보면 들릴 거예요. 특히 남자들 음이 올라갈 때 으악 여기에 이제 힘이 들어와가지고 어둡고 깊은 곳에 음은 맞았어요. 근데 불편하죠. 뭔가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부르는 사람조차도
이러면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툭 내려놓고 표현하는 지금의 영웅이 형 같은 벌스와 가창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무던이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막혔던 기억이 나요. 내가 이걸 왜 못하지? 난 이걸로 가수를 했던 사람인데. 요즘 이제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또 반대로 이제 영웅이 형이 부른 걸 보면은 지금 이 발라드의 벌스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보면은 노래가 투명해요. 비어져 있어요. 네. 조금의 기교나 뭔가 억지로 꾸미는 듯한 게 없죠. 그냥 자기가 가진 톤 그대로 소리가 나가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자연스러운 바이브레이션 그리고 하나도 제가 아까 말한 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온기라는 곡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조금 좀 트라우마가 있는 곡이라서 영웅이 형 노래 중에서는 막 많이 들은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영웅이 형 노래 중에서는. 제가 많이 듣는 곡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잔잔 발라드, 연애 편지, 어느 날 문득, 걷고 싶다. 그리고 또 의외로 런던 보이의 경쾌한 좀 그런 또 리드미컬한 노래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블루스. 요거는 이제 온기 2탄. 극복을 해야겠다. 뛰어넘어야겠다라고 진짜 못을 박았던 노래. 그럼 온기도 좀 이렇게 잔잔한 발라드지 않나요? 저는 그래 솔직히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 할만하네.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했던 게 오산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직접 불러왔을 때 이 부분에서부터 막히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었죠. 그에 비해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저의 정말 길을 제시한 이 길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뇨? 했던 그런 게 이거예요. 벌스? 너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어려울 수 있어. 거기를 이렇게 불러봐. 저는 형, 저 목 나가서 어렵다니까요. 목이 나갔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부를 거니?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네, 한번 해볼게요. 군악대에 초코파이 색깔 소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초코파이 색깔의 그 소파? 그 안에 터져도 약간 노란색이 초코파이 같은? 거기에 앉아서 이제 상병쯤 되니까 짬도 찼잖아요. 여기 선임도 없어요, 위에. 누가 거기 앉아있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계속 부르는 거예요. 후임 데리고 합수시 가가지고. 또 군대는 또 혼자 다니면 못 다닙니다. 2명 이상 다녀야 됩니다. 전우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이제 후임 한 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김성환 선배님 언제 가십니까? 그러면 좀만 이따 가자. 좀만 이따 가자. 30분만 더 하다 가자. 그게 이 노래입니다. 어둡고 막 이러면서 어둡고 깊은 곳에 지금은 훨씬 부드러워졌죠. 연습을 했습니다. 온기 노래로 영웅님과 대화를 많이 하셨군요. 그러니까 챗 영웅 T랑 이제 챗 GP 웅과 대화를 한 거죠. 형, 너무 어려워요. 나 이런 노래 잘했는데 이제는 너무 어려워졌어요. 네, 영웅이 형이 챗 웅 PT가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안 할 거냐?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이 곡입니다. 그래서 좀 보는데 다른 노래를 보는 것처럼 막 마음이 엄청 편하진 않대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극복 못했어요. 저는 최종적으로 이 모든 거를 극복을 하는 게 목표이고 꿈입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은 아마 저도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영웅님의 가창을 또 본다면은 발라드 가수라면은 벌스를 이렇게 부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임영웅님 곡을 리뷰하고 할 때마다 한 얘기가 뭐 이렇게 드러내려고 안 해서 너무 좋아요. 드러내려고 하면요, 약간 저처럼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그게 감지가 돼서 노래를 감상하다가 약간 이 사람의 사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걸 느낄 때마다 좀 아쉬운데 여기서 왜 굳이 그런. 근데 이 형은 그게 없어요. 완전히 그 곡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이 곡의 화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이야기와 가창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런 가수가 정말 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저를 절망에 빠뜨렸던 대망의 1년 전 저를 군악대 합주실에서 고생시켰던, 사실 상병 5호봉 6호봉은 군대에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노래가 두려웠습니다. 거기를 들어보시죠. 이게 안 됐어요. 안 올라갔어요. 아무리 기간이 흘러도 잘 들어보세요. 너무 편안하죠. 이 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 날 때까지 나 곁에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이 곡을 마냥 편하게 감상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래를 제가 소비하는 사람으로서만 살았다면은 노래가 좋네 하고 말았겠지만, 또 이게 불러야 되고 부르는 것이 업이었던 사람으로서는 내가 이게 안 되다니라는 거에서 좀 이렇게 많은 절망감을 줬었던 그런 곡이고 그런 부분이에요. 음악만 놓고 본다면은 진짜 불가결한, 정말 진짜 온전한 청정수 같은 노래예요.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서 저의 그거를 침범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자, 첫 소절부터 볼게요. 아무리 차오릅니다. 아무리 먼. 자, 여기 소리가 끊기고 여기만 남았어요. 아무리 먼 길을 살짝 들리세요? 천장이 살짝 닫혀가지고 피치가 떨어지는 듯한 이 느낌? 자, 지금 영웅이 형 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시작해서 아무리 먼 자연스럽게 넓어지죠. 제가 했던 건 아무리 먼. 들리세요? 같은 음이거든요. 같은 음인데 피치가 떨어지는 게 들리세요? 아무리 먼. 지금은 저도 이래요. 그때 당시에 저는 아무리 먼. 좁아졌어요, 통로가.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숨기려고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먼, 더 많은 호흡을 불어서 거기를 강제로 열어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민한 사람의 무언가를 건드리게 돼요. 이 노래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상의 힘을 개입시켰기 때문에 이게 싫었던 거예요, 저는. 이 노래가 원하는 바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무리 먼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리 긴 가야 되겠죠. 아무리 긴. 그때 제가 이랬어요. 아무리 긴. 지금은 좀 넓어졌죠. 얘를 좀 회복을 시킨 겁니다, 저도. 그때 당시 어쨌든 목이 잘 붙질 않으니까 그거를 억지로 벌리고 억지로 조이고 하는 거에 그 억지라는 힘이 저에게 많이 들어 있었어요. 임영웅이란 가수가 발성에 있어서 가장 교과서에 좀 근접하지 않나 싶어요. 뭔가 막 속 시원하게 교과서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교과서는 없습니다, 발성에. 그걸 정해두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다라고 하면은 단연코 한 사람 꼽을 수 있는 건 임영웅이에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요, 따라했을 때 손해볼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발성이나 창법이 좀 개성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발성의 길, 창법의 길에 리스크가 있어요. 피해가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강사의 도움이나 전문가의 도움이나 아니면 압도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다 그 함정에 걸려서 막 어느 이상한 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노래 중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나요? 저는 못 봤어요. 임영웅님은 거의 전곡을 다 리뷰했지만 못 봤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그게 참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떠올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가수들은요, 쿠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좀 개성있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뭐랄까 따라오려는 중생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쿠세가 없어야 좋은 건가요? 라고 하시면 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노래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에 좀 통달하고 오래 하다 보면은 운동도 뭔가 공부도 노래도 게임도 자기만의 쿠세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무던한 노력으로 억제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구세를 넣는 게 쉽거든요, 나중에는. 항상 내가 올곧은 청정수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정신 차리고 연습을 해야만 해요.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냥 나도 뭐 콜라 되지 뭐. 나도 그냥 커피 되지 뭐. 나도 술 되지 뭐. 술의 삶도 나쁘지 않구만. 콜라의 삶도 나쁘지 않구만. 이렇게 돼요. 저도 그렇고 모든 가수들이 그렇고 노래를 취미로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올곧게 청정수예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애도 가장 최근에 나온 노래잖아요. 없어요, 구세가. 그냥 이 곡이 원하는 바만, 이 곡이 여기까지 표현해주세요, 영웅이 형. 하는 거에 맞춰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딱 표현해줘요. 그래서 질리질 않아요. 이게 단순한 건데요. 되게 고도의 집중력과 정신력과 인내력을 요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네. 그 온기도 참 그런 게 잘 드러나 있어요. 이 가수가 얼마나 깨끗한지. 바이브레이션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보다 하나씩 더 있거든요. 그것도 참 좋아요. 걸음으로 길을 걸었는데 트로트에서 들리던 구세가 한 개도 없죠. 세상이 지독하게 만약에 이 부분을요, 트로트를 많이 불렀던 어떤 누군가가 또 부른다면은, 어둡고 깊은 곳에, 이렇게, 어둡고 깊은 곳에, 이 자연스러운 꺾기들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게 더 편해요. 근데, 뭔가 더 이제 거르고 더 고급진 청정수만을 요하게 되면은요,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저 같은 이 예민러들한테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임영웅이라는 미스터 트롯진이 트로트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저는 항상 이 다른 쪽에 정말 그렇게 뭐가 높게 쌓여져 있는데도 여기다가 그걸 안 끌고 올 수 있는 그 뭐랄까 그 자제력이 전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 가수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떠오르질 않아요. 누가 있나? 팝스타 통틀어서도 없는 것 같아. 브루노 마스 정도? 근데 브루노 마스도 그 장르만 하는 것만 봤어요. 어떤 가수다라고 하면은 그 가수마다 그 특색이 있어요. 예. 뭔가 여러분들 머리를 스쳐 지나가 턱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특색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건모님. 지금 다 이런 소리. 얘기라 내가 있어. 바이브레이션 뒤로 먹어서 하는 이런 소리. 뭐 K-윌 네가 필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 요 소리. 근데 이게 그 가수에게 그 반대되는 장르를 줬을 때 어울리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진 그게 거의 뭐랄까요, 굳이 극복을 안 해도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 했던 느낌이라면 이 남자는 그걸 굳이 또 해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장점이 된 거예요. 이 남자의 틀에는 어떠한 노래를 이렇게 부어도 이 남자의 그 뭐라 그러죠? 주물 틀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어떤 쇳물을 부어도 다 그거에 맞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곡가라면은 진짜 임영웅님한테 모든 곡을 다 주워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부를까? 저건 어떻게 부를까? 우리가 발라드도 들었고 트로트도 들었고 록앤롤도 들었고 좀 이제 인생창과 같이 큰 노래도 들었고 발라드 중에서도 이런 발라드도 들었고 이런 발라드도 들었고 편곡이 막 커지는 발라드도 있었고 락킹한 발라드도 있었고 팝도 있었고 블루스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그 중에서 이제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줬던 곡이 없어요. 이 남자는 다 해줍니다.
이 남자의 틀에는 무슨 쇳물을 부어도 원하는 게 나옵니다. 저는 행복한 대장장이입니다. 그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아무리 먼 떠났어도 아무리 기간이 흘러도 이 길 끝에 또 만날 때까지 곁에 있어. 난 곁에 있어요 갈 때도 난 곁에 이 밑에 잡히는 게 아니라 난 곁에 있어 위로 확 올려가지고 거기다 잡아주고 있어요 요인데 야 잡거나 야 앞으로 나가지 않는 딱 그 어딘가에 있는 거기 딱 그 요라는 발음이 요하는 그 어디 이 한국어에 있는 요라는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어미가 요로 끝나는 언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한국어엔 있어요. 있어요. 라고 발음하면 노래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가수가 대부분의 한국 가수들은 있어요 여로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요를 요라고 발음하는 한국 가수도 없어요.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요도 아닌 여도 아닌 그 제3의 발음인 그것이 딱 잘 붙는 위치가 다른 발음만큼 많지가 않아요. 되게 작은 곳에 꽂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잘못된 예시들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 꽂아주셨죠. 이 부분도 뭐 저에게 많은 절망을 줬습니다. 저는 이제 있어요 좀 끌려 들어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많이 듣고 많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있어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소리 위치 변합니다. 하고 올려주면서 단단하죠. 풀리지도 않고 힘이. 그래서 이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나의 어떤 롤모델로 삼고 내가 이 남자의 어떤 발성이나 감성은 논외로 칩시다. 감성은 게임이에요. 감성은 어떤 사람이 연습한다고 따라가지는 본 적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의 영웅이 형의 감성을 따라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은 감성도 따라가세요 라고 뭐 보컬 트레이너로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인격을 카피하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셔도 됩니다. 발성적으로 볼 때 진짜 안전합니다. 얼마든지 따라하셔도 되는 최고의 롤모델. 그렇다고 감성이 떨어지냐? 아니요. 절대. 그 발성이랑 감성이랑 약간 얘가 높아지면요. 얘가 조금 깎이는 경향이 있어요. 소리가 좀 더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아지면은 얘가 그 자랑에 맞춰서 어떤 그 좀 슬프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 좋은 그 감성들이 깎여 나갑니다. 이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큰 가수들은 발성이 좋아도 감성이 그거에 흐트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랑을 안 해도 이만큼 큰 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그거에 맞춰서 감성도 같이 커져도 좋아요. 근데 이제 좀 작은 보컬이다. 내가 그릇이 크지 않다고 하면은 발성 자랑을 시작하는 즉시 갑자기 슬픈 노래가 뭐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영웅이 형은 큰 가수고 발성이 이미 좋기 때문에 자랑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감성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막 오버하거나 꾸며서 표현하려고 하지 않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들의 블루스 때도 느꼈고 이 온기 때도 진짜 노래를 잘 살려준다. 네.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제 이 노래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여기서 이제 콰이어가 나옵니다. 제 롤모델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발라드 곡이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콰이어가 나오는 식의 음악이 요새는 좀 많이 듣기가 어려워요. 좀 약간 사장됐달까?
근데 영웅이 형은 또 자신을 예전에 자신이 몸담았던 그 친구들과 함께 이 코러스를 완성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또 참신한 시도기도 하고 음악적으로도 이런 다양한 시도가 들어간 곡들이 계속해서 잘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시도가 점점 보수적이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음악이 완성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예상되는 돈이 벌려요. 그러면 음악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그거에 비례한 더 큰 수입이 들어오냐고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십수년간의 데이터 통계를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작 비용을 줄여서 더 많은 돈을 회수를 하자는 게 당연한 자본주의의 마인드죠. 네, 뭐 제작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해야만 하는 기업이에요. 따라서 제작비를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 보면 어디가 건드려지냐면요. 뭐 10인조 오케스트라 녹음해야 될 거를 4인조 돌려서 하거나 미디로 찍어버리고 이렇게 콰이어 써서 실제로 녹음해야 될 거 그냥 안 넣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베이스랑 드럼 실 연주자 쓸 거 그냥 작곡가가 미디로 찍어버리고 그래도 돼요. 왜냐면 그래도 아무도 몰라요. 기술도 좋아졌고요. 물론 사람이 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안 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세션비랑 코러스비를 굳혔어요. 아마 몇백만 원이겠죠.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음악은 점점 작아지고 기계가 점점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돼요. 그렇게 해도 음원 수입이 이 곡은 1억 썼고 이 곡은 100만 원 썼는데 얘네 두 개 다 1억씩 벌렸네? 그럼 이 곡은 본전, 이 곡은 9,900만 원 이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점점 음악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작곡 과정을 알고 있는 또 제가 듣기에는 이거 비용 절감 너무 했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곡들이 사실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세상의 흐름이라면 뭐 이 흐름의 종착지에는 좀 아름다운